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첫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20여 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1시간에 걸쳐 경제,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기타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길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 실업과 최저임금 문제 등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한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위안부 관련 발표엔 불만족스럽다, 현실적인 최선책을 찾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관련 추가 소식과 분석은 TV조선 뉴스 또 라디오 코리아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이번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 개의 항이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는데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파견하고 남측은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한 채 실무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하고 일정은 문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적인 긴장을 풀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북은 또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각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언론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종결회의가 오래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동의 등에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에선 남북 간 올림픽 해빙을 얻어낸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북미 간 핵미사일 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월과 3월까지는 남북 해빙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림픽 이후인 4월엔 한미 군사훈련 실시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로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5개월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로 전쟁 먹구름만 가득했던 한반도에 적어도 2월과 3월까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해빙이 지속될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으나 북미 핵미사일 대치까지 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미국 내 평가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과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하고, 그러나 다음 단계 최우선 순위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올림픽 기간 중의 도발 중지, 긴장 완화 등이 예상되는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핵 문제에서는 변화가 없어 올림픽 이후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대표단, 공연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질주로 수개월간 긴장만 고조돼 온 한반도에서 상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핵미사일 질주로 전쟁 먹구름만 짙게 깔려있던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미국만 겨냥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올림픽 이후 핵협상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4월 중 한미 군사훈련 실시와 이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로 다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측이 비핵화 의지를 묻는 한국 측 질문에 화를 내면서 핵미사일은 동족과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미루어 시간 벌기 시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상당수 강경파들과 행정부 관리들조차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 압박에서 숨통을 트일 길을 찾고 핵무력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남가주에서 이번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남가주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1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와 벤추라, LA 카운티 주민 3만여 명에게는 강제 또는 자발적인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CNN은 최근 산불 피해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타바바라와 LA를 잇는 101번 프리웨이 등 일부 도로가 폐쇄되고 주택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흙더미와 산불에 의한 잔해가 떠밀려 내려올 수 있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에 내린 비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최대 7에서 9인치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벤추라 카운티에서 발화한 토마스 산불은 몬테시토,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으로 번지면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선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 안전부터 합의한 후에 포괄 이민 개혁을 추진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서 이민 빅딜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경 펜스 등의 중개 측과 드리머 보호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성 협상을 거쳐 1월 중에 이민 빅딜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민주 양당의 이민개혁 협상파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2단계 이민개혁 추진 방안을 전격 제안하고 나서 1월 중 이민 빅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림 법안의 공동 저자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20명이나 백악관에 초대해 다카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다카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랑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보여야 할 이민빅들을 서둘러 타결지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선 드리머 보호 조치와 국경 안전 강화에 합의한 다음 포괄 이민 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이민 개혁 추진 방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드림 법안의 대가로 70가지 이민 요구 사항들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까지도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데 비하면 크게 좁혀진 것으로 둘로 나눠 분리 추진함으로써 시안에 몰려있는 다카 해결책부터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빅딜 협상파들은 어떤 내용으로 드리머 보호법안을 채택할지와 국경안전 강화 예산에는 어떠한 항목에서 얼마나 배정할지를 놓고 최후談판성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 펜스 등을 316마일로 증설해 1000마일을 늘리고 407마일은 보수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80만 드리머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0년 안팎이나 기다리도록 만드는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인 이민에 대해선 1단계에선 전면 폐지 대신에 드리머들의 불법 체류 부모와 형제 자매 이민 초청을 금지하거나 10년간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첨 영주권은 전면 폐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하고 그 부분을 임시보호신분 종료로 추방 위기에 몰리는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